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네, 좋은 주말들 보내셨나요? 자, 일단은 바로 차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최고점에서 숏을 먹지 못하고 하고 일어나 보니 반등이 아니라 여기 이 구간에 있더라고요. 여기 매물대 오기 직전이었으니까 여기 한 이쯤에서 횡보를 하고 있으면서 이평을 타고 추가적인 저갱을 할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 기억으로 한 여기쯤 매수를 1차 그어놓고 여기에 2차 그어놓고 여기에 제 기억으로는 잡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물 평단이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공유해드렸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어, 일단은 그렇게 본 근거는 저번 방송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이 저점을 보기 전에 이 고점은 어떻게 잡을 수 있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사실상 제가 한글방에서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일단은 이 고점과 이 저점이 있죠. 여기서 추세 라인을 그어봤을 때 이게 명확한 지지와 저항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쉽게 볼 수 있어요. 그쵸? 이렇게만 그어더라도 이렇게만 간단히 그어더라도 하나, 둘, 세 개가 너무 예쁘게 지지를 받았구나. 그 다음에 상승을 하고 횡보를 한 다음에 고점을 뚫기 전에 보니까 같은 추세란에서 지지를 받고 올랐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우리는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이 고점을 하나가 존재했을 때는 이 저항 구간을 미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타점 필요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여기까지 필요한데 하나, 둘, 세 개만 있어도 이 채널링은 그릴 수 있단 말이죠. 좀 더 정확하게 그리려면 여기까지 존재하면 좋겠지만요. 일단은 그래서 이 채널링을 제가 한글방과 이제 디스코드 방에 관점방에 공유를 해드렸죠. 여기서 공유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채널링이 좋아 보인다라고 공유를 해드렸으며 다른 채널링은 공유 안 해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꾸준히 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쵸?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저항을 주고 내린 모습이죠. 그 다음날 보니 저항을 주고 되돌림을 줬죠. 그 다음에 지지받은 구간은 전 고점에서, 이것도 제가 이제 이 구간인데 이 넥라인과, 자 그러면 이 넥라인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 넥라인은 어디냐면 2021년도에 최고점이 여기고 최고점 직전 고점이 여긴 거예요. 한번 쭉 가서 봐보면 주봉으로 여기죠. 여기서 그은 건데 보시면 최고점이 여기고 최고점 직전 고점이 여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고점을 제가 한글방에서 한 3번인가 4번인가 말씀드리면서 이 저항 구간들을 깨고 올라가면 여기가 다음 저항 구간이고 여기가 다음 저항 구간이다. 여기를 표시해두면 좋다 해서 65와 69가 다음 저항 구간이다 라고 꾸준하게 말씀드렸죠. 이거는 뭐 너무 쉬운 구간이라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지켜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좀 애매했죠.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추가적으로 이 넥라인에서 추가적으로 좀 올렸네요. 한 이쯤 넥라인에서 추가적으로 채널링까지 그으셨다면 여기가 저항 구간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이제 거기서 이 박스권 횡보 이후 상방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거에 대한 확장값을 봐야 되죠. 박스니까 이렇게 박스가 존재하죠. 이거를 이제 올렸을 때 2배 값이 같은 저항 구간이구나. 그래서 두 가지죠. 플러스 채널링의 상단 구간이 저항 구간이구나. 3가지. 이 겹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 등등등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저항 구간을 뚫고 채널링 저항받고 지지받고 전 고점에서 뚫고 마지막 비트 역사상 최고점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되돌림을 준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지지 구간은 어디냐? 이건 바로 제가 저번에 이제 라이브 방송을 했었죠. 여러분들과 며칠 안 됐습니다. 뭐 관점은 그 전에도 나갔는데 라이브 방송을 했었을 때 이 수렴이 되돌림을 주고 올라가게 된 경우 지지를 받아야 하는 구간이 바로 여긴데 58,500에서 58,600, 700 이 정도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쭉 올려보면 어디 있냐, 쭉 올려보면
여기 있네요. 같은 구간이죠? 같은 매물대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되돌림 피보나치 382도 존재했어요, 심지어. 그래서 그러한 근거들을 보았을 때 여기가 강한 지지구간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방송과 관점으로 나왔던 자리고요. 저는 여기서 고점을 갱신하기보다는 여기서 수렴 이후에 되돌림을 주고 저점을 찍고 저점이나 되돌림을 주고 이평 타면서 올라가면서 이 고점을 찍고 되돌림을 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 관점은 틀렸어요. 하지만 올라가기 전에 다 공유를 해드렸죠. 자, 수렴을 보고 있었고 여기서 의미 있는 무빙이 나옵니다. 지지를 받았죠. 자, 그 다음에 일봉 되돌림을 주더니 이평과 함께 지지를 받으면서 양봉으로 올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수렴 패턴이 어떻게 됐죠? 깨졌습니다. 그리고 수렴 패턴에 지지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렴이 아닐 수도 있는 상황. 그래서 더블탑이나 불규칙을 오픈하자라고 바로 이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69,000까지 갔기 때문에 62,000대에 말씀을 드렸고 현물 비중이 크기 때문에 롱은 안 받고 만약에 채널링을 본다면 여기서 단기 정 구간 보고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4시간 봉으로 연속으로 10개씩 올리면 숏은 안 봐야겠죠. 그래서 21년도 3월 고점도 전 가격이 되겠네요. 그리고 더블탑 등등등등 계속 이러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오늘 웨지 보고 여기서도 웨지를 봤었죠. 이거는 뭐냐면 이제 소파동에서 웨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웨지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A파동 아니면 1파동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게 만약에 1파였고 조정이 2파였다면 사무 이후 웨지 물음표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상승하고 저항을 준다면 38이나 0.7 구간에서는 되돌림을 와보자 라고 말을 했었고 그 자리가 어딜까요? 분봉이었나 지금? 여기였나 봅니다. 어딘지 기억이 안 나네요. 무튼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A, B, C를 주고 1대9에서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때 바로 캐치를 했습니다. 이게 A파동이 웨지가 아니라 1파의 웨지가 아니라 A파동 웨지였나 봅니다. 그래서 OB라인 내려오는 OB라인 추세라인이 깨지면 컨펌이 되는 겁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A, B 그리고 C파동을 올라간다는 뜻이겠죠? 관점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1파동일 수도 있지만 A파동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OB라인이 깨지면서 컨펌이 될 경우에는 그렇죠. 관점이 A, B, C파동밖에 존재하지 않나 이거죠. 그래서 올라가면서 저항 구간 도달하면서 되돌림을 계속 줬는데 결국에는 다 깨면서 추가적인 영속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웨지 파동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거는 저는 크게 의미는 안 뒀어요. 왜냐면 위로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자 말씀드렸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채널링 이렇게 왔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에서 쭉 보시면 어딨냐? 저는 매매했을 때는 선물은 숏 위주로 매매를 했거든요. 그래도 수익이 알트 때문에 비슷하거나 더 많이 난 상황이었고 만약에 제가 알트를 비중을 많이 들고 있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숏을 잡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을 너무 많이 했겠죠.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이 채널링에서 한번 숏 치고 올라왔을 때 여기에서 웨지 받지만 여기서 숏은 안 치고 고점 올라왔을 때 여기서 한번 숏 보고 자고 일어나니 여기서 콩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롱 한번 치고 정확히 여기에서 반익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 채널 한 가지만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아주 많은 매매를 할 수가 있었어요. 자,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롱을 잡았다고 쳐볼게요. 그럼 자, 분봉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롱을 치면 저는 여기에서 정확하게 익절을 했었어요. 이 채널링 하나만 보고 익절했느냐? 아닙니다. 바로 이 매물대가 겹쳤기 때문에 익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숏은 해직은 안 했어요. 그리고 올라오고 있어서 지금은 그냥 나머지 롱을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이 구간도 저항 구간이 될 거라고 보고 지금은 이 전 고점 저항 구간이 도달했던 거라
이런 식으로 주고 뭐 한 번 더 되돌림 줄 수 있겠죠. 주고 올라간다면 여기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또는 여기서 올라가도 상관은 없고요.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일단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동 관점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하나의 expanding flash이다. 이것까지는 공통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expanding flash이 나왔으니 이게 impulse였고 뭐 예를 들어서 다시 새로운 파동이 나온다 해서 여기서 1파, 2파, 3파, 4파, 5파 웨지 나오고 되돌림 주고 다시 올라간다. 뭐 되돌림 주고 다시 올라간다. 이게 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되돌림 주고 여기서 저항 구간을 준 다음에 저점을 깨러 간다? 그러면 이게 expanding flat의 큰 A 파동이 되는 거고 B 파동 그리고 C 파동으로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봐야 할 피보나치는 두 가지 피보나치를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이 피보나치죠. 고점을 여기로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피보나치 이렇게 보셔야 돼요. 두 개를 봐야 되는 이유는 박스권 횡보 구간에서는 솔직히 어느 걸 보더라도 큰 차이가 안 나요. 이 확장값들이. 근데 지금 변동성이 크죠? 자, 봐볼게요. 대충 찍은 거 여러분들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찍어보시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 값이 별로 차이가 안 난다고 보이지만 보시면 무려 200불 정도가 차이 나죠. 200불이면 뭐 적으면 적지만 굳이 타점을 이렇게 200불이나 차이 나게 잡을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이걸 한 구간이라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우연치 않게도 전 고점에 매물대가 존재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정말로 만약에 이게 월봉이란다. 일봉이 마감했네. 그리고 이렇게 마감 주봉이 한 4일 남았을 텐데 주봉까지도 어떻게 마감된지 봅시다. 그러면 주봉 마감했는데 음봉으로 마감한다 또는 도지로 이렇게 애매하게 마감한다. 도지는 거의 5대5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월봉에서도 도지가 5대5 역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5대5인데 만약에 내리면서 풀 음봉으로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할 경우에는 우리는 오름숏을 보고 다음 구간 이런 구간까지도 매물대까지도 되돌림을 줄 걸 생각을 해야 돼요.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어떤 게 될까요? 자, 저번 방송을 이제 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봐봅시다. 이걸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뜨거든요. 여기서 설명을 하고 그쵸 여기 있네요. 시키고 다시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올라가긴 올라가도 지표를 시키면서 올라가고 여기서도 한번 여기서 앞에서 말했는데 지금 완성이 됐고 다섯 번째 커피앤드 패턴으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커피앤드 패턴이 나왔고 그렇죠? 여기서 한번 출연했고 여기서 한번 출연했고 여기서 한번 출연했고 여기서 한번 출연했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커피앤드 패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점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랬을 경우 되돌림을 주고 상승을 하는 거고 최대값은 여기에요. 여기까지 간다면 컷밴드 패턴이 깨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상승 불장이면 여기까지 안 줄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저도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 이상으로 깨진다 그러면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사실상 아까 이제 피보나치 제가 그려드렸죠. 여기서 쭉 봤었을 때 1.618 구간이 가장 이상적이고 2배 값이 맥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컵이고 지금 핸들 패턴을 그리러 가고 있으며 다시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주봉이 마감하는지에 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다시 올리면서 고점을 갱신하면 컵밴드 패턴이 깨진 거겠죠. 그리고 상승으로 쭉 이어지는 거고요. 자, 과거 차트를 빠르게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과거에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자, 여기에는 컵밴드 패턴이 존재했나요? 여기까지 존재했고 여기는 깨졌죠. 그리고 여기에도 컵밴드 패턴이 존재했다라고 하기에는 핸들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건 패턴이 나왔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추세가 이어졌다. 그리고 돌파했다. 되돌림은 깊게 안 줬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이야기가. 여기서는 컵밴드 패턴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고점 매물대까지 되돌림을 주고 의미있게 상승을 했다. 그렇죠? 최소한 이 정도의 되돌림을 줘야지 패턴이 나왔다라고 보는 거고
이거에 대한 확장값을 그리면서 이 피보나치를 의미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익절 나가고 여기서 익절 나가면서 이제부터는 저항을 보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익절과 익절 구간은 알려주지만 여기서 스위칭 구간은 절대 아니에요. 그냥 박스 값은 익절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헤드앤숄더도 마찬가지. 헤드앤숄더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깨지면 2배 값이 TP 라인이지 여기서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책에도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걸 꼭 기억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봤을 때 차트는 잘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곡선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결국에는 한 번 더 되돌림을 줄 거라고 보고 거래량도 꾸준하게 내려가고 있는 걸 보니 한 번은 태초마을로 가지 않을까. 이건 너무 먼 이야기고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추세 라인으로 쭉쭉쭉 올라갔으면 좋겠고 이런 것도 다음이 있는 다음에 가야 되겠네요. 아직 고점을 갱신할 경우 어디까지 갈지는 제가 분석을 아예 해봤고 나중에 분석을 하게 되면 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지켜보신 분들에게는 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되돌림을 한 번 더 주고 변곡점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이 도달하면 여기 아까 한 이쯤이었죠. 그랬을 경우 여기서 한번 사는 게 좋고 그게 아닐 경우 전고점 돌파하면 아직 출발 안 한 알트를 주는 것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알트 같은 경우는 제가 못 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비트코인 상승하고 비트코인 도미가 이더리움 가고 이더리움 도미가 알트장으로 흘러갈 때 여기서 찐 펌핑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며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그냥 운 좋게 같이 출발하는 알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알트장이 끝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과거 이제 알트 차트를 쭉 봤었을 때 과거 차트에 못하게는 500%에서 많게는 5000% 이상 상승하는 차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차트들을 쭉 보시면서 과거에는 얼마나 이 친구가 많이 올랐는지 한번 봐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상승장 전에 코로나빔 여기였죠? 여기는 3000% 올랐네요. TFUL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3월이면 메이니까 한 이쯤이네요. 여기서부터 쭉 봐보면 이 친구도 한 47% 정도 올랐고요. 이 친구도 존재하죠? 네, 이 친구도 3월 이 어디냐? 2023월 여기네요. 이 친구도 한 7,500% 정도 올랐었죠. 그래서 쭉 여러분들이 과거 차트를 보시면 돼요. 얼마나 올랐는지. 심지어 이더리움은 알트라고 전 안 부르죠. 저는 메이저 그냥 코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친구도 뭐 알트라고 생각하면 알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차트를 봐보면 여기쯤 되겠네요. 3월부터 쭉 봤었을 때 상승값이 이 친구도 3,300% 정도가 올랐네요. 비트코인도 제외는 아니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점부터 쭉 봐볼 경우 1400%가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알트들의 반등 같은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이 정도 오른 거 가지고 불장이 끝났다라고 저는 아직은 안 봅니다. 오케이? 네, 오늘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